형이 오기 전에 말해야 했는데 내가 형의 아내를 사랑했어. 하얀 정장이 피로 물들었어요. 도윤의 아내 오윤서가 대리석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죠. 그 옆엔 피 묻은 유리잔, 깨진 샴페인병,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남자 강태윤이 있었어요. 윤서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며 테이블 위엔 한 장의 종이가 흩날렸어요. 강신그룹 상속 서류피가 순수한 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비밀이 동시에 터져나갔습니다. 사랑, 피, 그리고 유산. 이 세 가지가 한 집안의 운명을 집어삼켰던 그날 밤이었어요. 2025년 7월 13일 중국 SNS 웨이보에서 마카오 카지노 상속자 마리오 호가 이복자매와의 부적절한 관계, 비밀자녀, 아내 외도 루머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죠. 기사와 증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루머는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재벌가를 배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이 금지된 공간, 피로 이어진 욕망의 세계. 당신은 가족을 믿나요? 사랑을 믿나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강신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겉보기엔 축제였지만 그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죠. 윤서는 도윤의 곁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미령은 그녀를 한번 흘겨보더니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죠. 오늘은 제발 실수하지 마. 이 집안의 얼굴이 달려 있으니까. 그녀의 말끝엔 항상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무대 위에 오른 사람, 회장 강재훈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이야기를 할 시간이군.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고 태윤은 그 옆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오늘 나는 미리 내 유언을 밝히려 한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 그리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과 지분은 피가 가장 순수한 자에게만 상속한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마저 얼어붙었어요. 피가 순수한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치 자신이 이미 그 비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윤은 잔을 들며 태연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냉랭한 눈빛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누군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밤이 늦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넓디 넓은 거실엔 윤서 혼자 남아 있었어요. 샴페인 향이 남은 잔이 식탁 위에 나뒹굴고 천장엔 여전히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안엔 온기라고는 없었죠. 오늘 수고 많았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그가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형수님 힘들죠? 윤서는 놀라 돌아봤어요. 태윤 씨 아직 안 잤어요? 이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태윤의 눈빛은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은 늘 바쁘잖아요. 하지만 형수님은 늘 혼자더군요. 그 말에 윤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랐죠. 괜찮아요. 이 집은 감시받는 게 익숙하니까요. 윤서는 담담히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엔 울음이 숨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윤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보이죠? 저 불빛 중 하나는 제 방이에요.
그 불빛은 항상 꺼져 있죠. 누가 그 방에 관심이나 줄까요? 윤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밤하늘 아래 그 불빛은 정말 꺼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릿했어요. 태윤 씨, 네. 불빛은 꺼져 있어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둘 사이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흘렀죠. 멀리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박미령이 복도 끝에서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죠. 이 밤중에 무슨 대화를 그렇게 길게 하나요? 차가운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서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행사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만 자요. 내일은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박미령이 사라진 뒤 태유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형수님, 이 집에서는 숨을 쉴 틈도 없죠?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금을 넘어버린 첫 신호가 되었어요. 새벽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창문을 쳤어요. 윤서는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죠. 방금 전 도윤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오늘 밤 늦게 들어갈 거야. 회식이 있어. 그 말, 이젠 너무 익숙했어요. 그의 회식이 진짜 일인지 혹은 다른 여자인지는 더 이상 따질 힘도 없었죠. 그때 문소리가 났어요. 형수님 안 주무셨네요. 태윤이 젖은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비를 맞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잠이 안 와서요. 윤서는 시선을 피했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혼자 있지 말아요. 태윤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끝이 그녀의 잔을 스치며 순간 윤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윤 씨, 이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추고 숨을 삼켰어요. 이 집에서 누가 형수님 눈을 봐줘요? 저라도 봐야 살 것 같아요. 윤서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무너뜨렸어요. 태윤 씨, 그만요. 그럼 묻지 않을게요. 지금 외로운 거 맞죠? 그 질문 하나에 윤서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서로를 향한 선을 지워버렸어요. 태윤이 손을 뻗었고 윤서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지고 오직 빗소리만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밤 윤서는 남편의 집안에서 남편의 동생과 사랑을 나눴어요. 숨죽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죠. 이건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군가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도 끝 CCTV 화면에 불빛이 켜졌고 가사도우미의 손이 그 장면을 캡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밤새 울다 지쳐 잠든 얼굴은 창백했고 침대 옆엔 도윤의 양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마치 죄책감을 비웃는 냄새 같았어요. 주방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도윤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회사에 같이 가자. 그 말이 반가워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엔 미소가 없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여. 어디 다녀온 거야? 순간 윤서의 손끝이 굳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래. 그럼 CCTV는 왜 켜져 있었지? 윤서의 심장이 멎었어요. CCTV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사도우미가 보고하더군. 요즘 보안이 허술하다고. 그의 말투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보안이라는 단어가 윤서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 그 말에 윤서는 급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정기 점검 때문에 켜진 거예요. 그렇겠지. 도윤은 잔을 내려놓고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냉기와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외부 사람 오니까 옷 좀 단정히 입고 나와. 강태윤도 참석할 거야. 그 한마디에 윤서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태윤 씨도요? 그래. 가족이니까. 그가 나가자 윤서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 없는 메시지. 그날 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 속엔 그 밤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윤서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삭제해도 지워도 그 사진은 다시 돌아왔죠. 그날 밤의 장면.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가슴 속엔 얼음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점심 무렵 또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10시. 돈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금액은 딱 500만 원. 애매하게 현실적인 금액이었어요. 진짜 돈이 목적일까 아니면 파멸이 목적일까?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태윤이 들어왔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윤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수님 울었죠? 태윤이 다가오자 윤서는 급히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가 손을 잡았어요. 형이 뭐라고 했어요? 형 때문에 울었죠? 그 말에 윤서의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 누가 본 것 같아요. 그날 밤 사진이 내 폰으로 왔어요. 순간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돈을 내놓으래요. 안 주면 당신 형한테 보낸대요.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딴 놈 내가 잡을 거예요.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윤서는 그를 붙잡았어요. 지금 나라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 집은 비밀이 새어나가면 다 죽어요. 그 말에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형수님, 이 집에서 나만이라도 믿어요. 내가 당신 지킬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어요. 정적이 흘렀죠. 둘은 손을 떼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둘이 무슨 얘기 중이었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그냥 회사 행사 이야기 좀 했어요. 윤서가 급히 대답했지만 도윤의 눈은 태윤을 향해 있었어요. 회사 일은 나한테 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 말에 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형이 바쁘시잖아요. 형수님은 외롭더군요. 공기가 갈라졌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맞부딪혔죠. 태윤아, 그 입 다물어. 형, 나도 이제 가족이에요. 말 좀 섞으면 안 돼요? 그날 밤 윤서는 처음 알았어요. 이 집안의 남자들은 사랑보다 자기 것이라는 욕망에 더 집착한다는 걸. 그리고 그날 새벽 윤서의 폰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남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 윤서는 검은 옷을 입고 차에 올라탔어요. 손엔 봉투 하나, 안엔 협박자가 요구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비 오는 도로를 따라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카페였어요.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한 잔의 커피와 봉투를 놓고 나오라는 문자만 도착했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돈 챙기셨죠? 그 대신
그날 밤 사진은 사라질 겁니다. 그 목소리. 윤서는 얼어붙었어요. 회장 비서 박상무였어요. 왜 이러세요? 왜긴요? 이 집안의 비밀을 지켜야죠. 그는 봉투를 들고 웃었어요. 회장님이 아시면 당신은 이 집에서 끝이에요.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대신 날 무시하지 마세요.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의 손이 어깨에 닿자 본능적으로 밀쳐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형수님, 태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태윤 씨. 이건 다. 입 다물어. 태윤이 박상무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가족을 협박해? 박상무가 웃었어요. 우리 가족? 하, 웃기네요. 당신은 가족 아닙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실수라고 부르죠. 그 말에 태윤의 주먹이 날아갔어요. 박상무가 바닥에 쓰러졌고 윤서는 공포에 질려 태윤을 붙잡았어요.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페 구석 CCTV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죠. 그날 밤 도윤은 집무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당신의 아내 그리고 동생. 그날 밤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엔 카페 CCTV 영상이 있었어요. 윤서를 안고 서 있는 태윤의 모습. 화면 속 두 사람 사이 도윤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시각 윤서는 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린 들켰어요. 태윤은 그녀의 머리칼을 쓸며 속삭였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킬 거예요. 당신도 아이도. 그 밤 누군가는 사랑을 믿었고 누군가는 복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비가 그친 아침,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 대신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죠. 그 화면 속엔 윤서와 태윤이 카페에서 마주 서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윤서가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떨어졌죠. 그날 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 동생하고 같이 찍힌 영상을 봤는데 그걸 오해야?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도윤 씨, 제발 진정 좀. 하지만 그의 손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어요. 언제부터였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집에 있어? 그의 말끝이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은 실수였어요. 그 한마디가 기름 같았어요. 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죠. 실수라. 그럼 그 결과도 실수겠네? 결과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 검진 결과 당신. 임신이래. 윤서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대체 누구 아이야? 당신 아이예요. 확실해? 그럼 누구 아이겠어요?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좋아. 그럼 증명해보자. 오늘 바로 검사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는 결과를 출력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유전적 일치율 99%. 남편분과 같습니다. 순간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이젠 의심하지 않겠지. 하지만 도윤의 얼굴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99%? 이상하네. 태윤이랑 나 형제인데. 그럼 둘 다 일치가 가능하겠군. 윤서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피는 거짓말 안 해. 너도 나도 그 애도 이미 묶여버렸어. 윤서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안도의 숨이 절망으로 바뀌었죠. 그날 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윤서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배 위로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죠. 제발 이 아이만은 죄 없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윤서는 병원에도 못 가고 그저 조용히 집 안을 맴돌았어요. 입덧이 시작됐지만 그 사실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 생각했죠. 거실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그 여자 얼굴이 이상하지 않아? 가사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부엌에서 자주 토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윤서의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그날 저녁 미령이 직접 윤서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와 차가운 구두 소리가 함께 따라왔죠.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네, 조금 피곤해서요. 피곤? 요즘 여자가 피곤하다는 말은 대부분 같은 이유더군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령의 시선이 배 쪽에 머물렀어요. 병원 다녀왔죠? 아니요, 그냥. 정직하게 대답해요. 윤서 씨. 미령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며느리 뱃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거든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제발. 그 입 다물어요. 미령이 손으로 윤서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이 집안의 여자가 감히 더러운 피를 섞었단 말이에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 없어요. 죄 없는 피는 없어요. 섞이는 순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윤서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 집에선 누구도 절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미령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그 아이부터 없애요. 그녀의 손끝이 윤서의 배를 스쳤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 윤서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밀쳐냈어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마지막이에요. 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당신의 마지막은 오늘이겠네요. 그 말과 함께 방문이 쾅 닫혔어요.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이 막히는 듯한 울음을 삼켰어요.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이 집을 떠나야 해요. 그리고 창문 밖에는 미령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새벽 2시 윤서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권과 현금을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이제 진짜 끝이야.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정원 끝, 그곳엔 검은 코트를 입은 강태윤이 서 있었어요. 윤서는 짐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복도엔 불빛 하나 없었지만 어딘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죠. 형수님, 준비됐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오늘 밤 이 집을 벗어나요. 그 순간 현관 조명이 번쩍 켜졌어요. 도윤이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젖은 정장 차림으로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어디 가는 길이지? 윤서의 몸이 굳었어요. 그냥 잠깐 공기 좀 쐬려고요. 가방 들고 공기를 쐬러 나가? 그의 시선이 윤서의 손, 그리고 태윤의 어깨 위로 옮겨갔어요. 둘이서 함께라니. 가족끼리 참 다정하네. 형, 그만해요. 그만? 이제 시작인데? 도윤은 태윤에게 다가갔어요. 내 아내를 훔치고 내 집에서 날 기만한 내가 감히 형이라 부르냐? 형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가진 건 많지만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잖아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사랑? 도윤이 피식 웃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사랑의 결과라고?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만해요, 제발. 이미 알아봤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병원에 확인했지. 태윤, 내 혈액형은 O형이잖아. 그런데 그 아이는 B형이야. 내 거지? 공기가 멎었어요. 윤서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해? 미령 어머니가 알려주셨지. 그때 계단 위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윤서 씨.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요. 윤서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들이 신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아이를 판단할 권리 없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내 피라면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내 거라면 그땐 얘기가 달라. 윤서는 울먹이며 외쳤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사랑과 피 중 어느 쪽을 믿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도윤의 한마디. 피지. 항상 피가 진실을 말하니까. 윤서는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빗속을 달리며 눈물을 쏟았죠. 태윤이 뒤쫓으며 외쳤어요. 형수님, 기다려요. 하지만 그때 미령이 손에 든 전화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 세상에 알려질 시간이야. 그날 새벽 강신그룹 며느리 불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 포털 메인에 떠올랐어요. 사진, 장소, 날짜까지 완벽했죠.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린 아무데도 갈 수 없구나. 아침 뉴스에선 강신그룹 며느리의 불륜 의혹이라는 제목이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강신그룹 본사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죠. 재벌가의 금지된 사랑, 그 중심엔 아들 강태윤과 형수 오윤서가 있습니다. 윤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은 꺼두었지만 창문 밖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세상이 갑자기 자신을 집어삼킨 기분이었어요. 문이 쾅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어요. 셔츠 단추는 풀려 있고 눈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했죠. 이게 내가 말한 오해야? 이게 실수야? 윤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집안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는 목소리를 눌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뭘 들어? 이미 다 봤어. 영상도 기사도 댓글도. 그가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막장 드라마라 부르더군. 그때 문 밖에서 박미령의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사람 불러서 입단속 시켜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 집에 더 있으면 기자들이 당신 얼굴로 강신그룹을 부를 거예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한 남자에게 가면 되겠죠. 그 말에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태윤 씨, 그 사람은 몰라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저만 멈춰요. 미령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끊었어요. 그 아이도, 그 남자도, 이 집도 이제 아무것도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거실 안으로 회장 강재훈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만들래. 모두가 고개를 숙였죠. 피가 어찌됐건 그 아이는 내 핏줄일 수도 있다. 미령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더럽혀진 건 피가 아니라 이 집의 마음이야.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어요. 저는 그냥 이 집에서 살아남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회장실에서 홀로 술을 마셨어요. 뉴스 화면엔 여전히 자신의 아내 얼굴이 떠 있었죠. 가족이란 게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그리고 그때 도윤의 폰으로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익명. 제목은 단 한 줄.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까? 새벽 2시 도윤은 회장실 책상에 앉아 그 메일을 다시 열었어요.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 아래엔 첨부 파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PDF 파일엔 산부인과 DNA 보고서가 있었어요. 검사 대상, 아버지 강도윤, 아내 오윤서, 비교 대상 강태윤, 결과 항목에 붉은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유전적 일치율 99%, 친자 가능성 강태윤. 도윤의 눈빛이 점점 굳었어요. 손끝이 서류를 구기며 떨렸죠. 태윤 내놈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미령이 들어왔어요. 그만 좀 봐요, 도윤 씨. 그 사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없애라고 한 거예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내 동생의 피를 이었다면 그건 이 집안의 수치야.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수치요? 그럼 아버지가 당신 몰래 낳은 태윤은 뭐예요? 그건 이 집의 자랑이었습니까? 미령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결국 다 같은 짓이에요. 사랑 없는 욕심, 숨긴 피, 거짓된 이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미령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세상은 피로 이어진 집안만 믿는단다. 그래서 난 내 피를 지키려 한 거야. 그 피가 그렇게 소중하면 왜 나를 인간이 아닌 피로만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엔 윤서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전화했어?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당신이 들은 그건 전부.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난 이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이제 이 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직접 밝혀보겠습니다. 미령이 붙잡았어요. 도윤아, 제발. 그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당신이 숨긴 피가 당신을 삼킬 차례예요. 그날 밤 윤서는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죠.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죄도 아니야. 그냥 사랑이 잘못 태어났을 뿐이야.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엔 이미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다. 그의 시선은 윤서의 배에 멈춰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봤어. 강신그룹 회장 강재훈의 70세 생일 파티. 호텔 스위트홀엔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가득했어요. 샹들리에 아래 미령은 완벽한 미소를 띠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윤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지시로 가족석에 앉아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를 향했어요. 속삭임, 저 여자가 그 불륜녀래. 아이도 가졌대. 그 말들이 윤서의 머릿속을 찢어놓았죠. 무대 위로 회장이 올라섰어요.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야.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박수가 터졌어요. 그때 도윤이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 자리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웃음이 멎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겉으론 단단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서를 향했어요. 내 아내가 내 동생과 함께였다는 소문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미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가 종이를 펼치며 읽었어요. 아이의 친부 강태윤. 순간 윤서가 비틀거리며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흩날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빙글 돌며 떨어졌죠.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이제 세상도 알겠지. 우리 가족의 피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윤서가 울부짖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은 없겠지.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죄로 불릴 아이야. 그때 태윤이 객석 뒤에서 뛰어 올라왔어요. 그만해, 형. 도윤이 돌아봤어요. 너는 입 다물어. 형, 그 아이 나한테만 죄가 아니야. 당신도 이 집의 희생자야. 잠시 정적.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윤서는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어요. 사랑이 죄가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 순간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멈춰라. 노인의 목소리가 호를 울렸어요. 피가 순수한 자에게 물려준다 했지. 하지만 그 순수함이 뭐냐? 사랑도 용서도 없는 집안이 순수하다고 믿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미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회장은 윤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넌 죄가 없다. 그 아이도 죄가 없다. 도윤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모두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죄인은 이 집을 피로 묶어놓은 나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샹들리에 불빛이 한순간 꺼졌어요. 윤서의 손끝이 떨렸어요. 떨어진 케이크 위로 붉은 와인이 흘러내렸어요. 그 밤 축하의 자리였던 생일 파티는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장례식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강신그룹 회장 강재훈, 향년 70세. 사진 속 미소는 평화로웠지만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미령은 검은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묻은 향 냄새보다 더 짙은 건 분노였죠. 끝까지 저 여자 편을 들다니 결국 죄를 안고 갔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없이 절을 올렸어요. 눈에 눈물은 없었어요. 그의 손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유언장 강재훈. 그는 조용히 그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단 한 줄. 모든 재산은 피가 순수한 자에게 물려준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순간 미령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봤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피가 정말 제 피일까요? 미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의 비밀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숨긴 것도 나 몰래 낳은 피도 이제 전부 밝혀질 겁니다. 멀리서 윤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베일 아래 눈빛이 깊었죠. 그녀는 조용히 배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할 거야. 그때 태윤이 들어왔어요. 형수님 준비됐어요. 어디로요? 이 집을 떠날 시간이요. 아버지도 원했잖아요. 이 아이는 지켜야 한다고.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잃은 걸 되찾아야 하니까.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신그룹 상속 분쟁, 이미 시작된 겁니까? 불륜의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도윤이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에 섰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윤서의 눈이 커졌죠. 당신 뭐라고요? 도윤의 눈빛엔 이상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집안의 피가 더럽혀졌다면 그 더러운 피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윤서와 태윤을 한 번에 묶어 이 집의 죄로 만들겠다는 복수였죠.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윤은 사랑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품는 거라는 걸. 그날 밤 모든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장례식장 향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의 향이 아니라 전쟁의 냄새였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강신그룹 본관은 이미 전쟁터 같았어요. 주가 폭락, 기자들 난입, 직원들의 이탈. 모두가 불륜, 스캔들, 피해 진실을 입에 올렸죠. 윤서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검은 옷 아래에 숨겨둔 냉기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죠. 도윤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당신 여기 올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여전히 건조했어요. 윤서는 미소 없이 말했다. 축하드려요. 결국 당신 뜻대로 됐네요. 무슨 뜻이죠? 모든 세상이 날 죄인으로 봤어요. 그 덕분에 당신은 불쌍한 피해자가 됐죠.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 적 없어. 그래요? 그럼 왜 기자들 앞에서 내 아이를 당신 자식이라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윤서는 이어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살리려 했던 게 아니라 이 집안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집을 부숴버릴 거예요. 윤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윤서는 이미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질문할 차례예요. 그 유언장, 정말 당신 손에만 있나요?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유산, 회사, 피, 당신들이 지키려는 모든 것. 그 안엔 내 이름도 들어있죠. 난 이제 강신그룹의 며느리가 아니라 강신가의 폭로자예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 비서가 들어와 속삭였어요. 전무님, 언론 쪽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비밀 자녀와 강신가의 진짜 상속자라네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창문 너머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차에 올라탄 뒤였어요. 한편 윤서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파일 확보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이 숨겨뒀던 유언 원본. 당신 말이 맞았어요. 수정된 버전이었어요.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좋아요. 이제 그걸 언론에 흘려요. 정말 괜찮겠어요? 이러면 다 끝나요. 그래요. 이 집이 만든 지옥이라면 끝내는 것도 내 몫이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빌딩, 반짝이는 로고, 강신그룹. 그 아래 붉은 네온 불빛이 번졌죠. 이제 내 이야기를 세상이 듣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동시에 터졌어요. 강신그룹 회장, 숨겨진 혼외자, 존재 확인. 상속 구조 조작 의혹, 유언장 위조 정황 발견. 며느리 오윤서, 내부 문건 공개하며 폭로. 윤서의 얼굴이 TV 화면에 비쳤어요. 차분하고 단호했죠.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한 사람으로선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강신그룹이 감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회장실엔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골랐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녀가 이 집을 무너뜨렸군. 그때 미령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지금이라도 막아요. 그 여자를 고소해요. 명예훼손으로.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막으면 더 커집니다. 이제 이건 전쟁이에요. 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여자, 내가 품었잖아. 그 피가 내 손으로 이 집을 무너뜨린 거야.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도 똑같아요. 당신이 숨기려던 피가 결국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미령은 손끝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결국 같은 죄인이었네. 그 시각 윤서는 기자회견장을 나와 눈부신 햇빛 아래 섰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 움직였죠. 그녀는 기자의 질문을 받으며 담담히 말했다. 저는 사랑을 택한 죄로 이 집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기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강신그룹 유원장 원본 상속자 강태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그때 멀리서 검은 차량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렸죠.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윤서 앞으로 걸어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네. 이제라도 진짜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니까. 그럼 나도 보여주지. 피보다 잔인한 게 뭔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엔 당신의 모든 거짓이 들어있어. 그날 밤 CCTV, 통화 내역,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어요. 태윤의 고백 영상도. 윤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당신 그 사람을. 그는 이 나라에 없어. 뭐라고요? 그가 떠날 때 약속했어. 형수님만은 지켜달라. 난 그 약속 지켰어. 대신 모든 걸 가져갔지.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국 당신은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이 집을 다시 손에 넣은 거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슬픔과 승리 사이를 오갔죠. 이게 우리가 만든 사랑의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당신은 피를 지켰겠지만 난 진실을 남겼어요. 그날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강신그룹은 상속 논란과 내연 의혹으로 모든 경영권이 정지되었습니다. 새로운 후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붉게 번졌죠.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 어떤 피로도 이 아이를 정의하지 못하게 할 거야. 폭로가 터진 그날 밤, 도윤은 회사 옥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건물 아래서 그를 찍고 있었지. 그는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이 집의 피는 이제 내 안에서도 썩었구나.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고 그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모두가 그를 버렸지만 단 한 사람도 그가 살고 싶어 했던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한 달 후 강신그룹 본사 로고가 내려졌어요. 건물 외벽엔 철거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강신그룹 상속 분쟁과 비리 의혹으로 해체 결정. 그 문장을 본 순간 윤서는 길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때 그 이름은 자신을 올가매던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잿더미였어요. 그녀는 배를 어루만졌어요. 이제 임신 7개월 차. 이 아이는 모든 걸 보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윤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회장 강재훈의 진짜 유언장 사본이 있었죠.
모든 재산은 피가 아닌 진심을 가진 자에게 물려준다. 그 문장은 조용히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어요. 그녀는 낮게 웃었어요. 결국 아버님도 알고 계셨네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그는 태윤의 친구였어요. 윤서 씨, 태윤이 찾고 있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살아있다고요? 네. 해외에서 치료 중이에요. 그 아이의 출생 기록, 그가 다 보호해뒀어요. 윤서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는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릅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나도 다시 싸워야죠. 이번엔 숨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젠 피가 아니라 진심이 진실을 증명할 차례야. 그 시각 한 병원 VIP실. 도윤이 깨어났어요. 사고 이후 한 달 만이었죠. 그의 옆에는 미령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니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검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아직 남은 진실이 있어요. 그날 밤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미상. 당신이 믿는 진심도 결국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윤서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시 증명해 볼까? 늦은 오후 윤서는 작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태윤의 친구가 남긴 주소가 있었죠. 여기라고 했는데 그녀가 문을 열자 한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강태윤 씨 보호자세요? 윤서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가 여기 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퇴원하셨어요. 한 남자가 와서 함께 갔어요. 남자요? 네. 키가 크고 얼굴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도윤이? 그녀는 급히 병원을 나섰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익숙한 뒷모습, 정장을 입은 도윤이었다. 도윤 씨,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한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윤서 씨. 태윤 씨 어딨어요? 그 사람?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살려뒀죠. 당신이 원했으니까. 윤서는 눈빛을 바꾸며 다가갔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 집안도, 이 싸움도 모두 끝났어요. 끝났다고? 도윤은 조용히 웃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 당신이 갖고 있죠?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 피를 증명하라 했죠. 그 말의 뜻,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유언장을 내놔요. 그래야 모두 끝나. 윤서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진실을 모른 채로 살아요. 당신이 그렇게 증오한 동생, 그가 아버지의 피가 아니라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야? 윤서는 낮게 속삭였어요. 그 아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피로 태어났어요. 즉 태윤은 당신의 진짜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당신이야.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헛소리야, 그게 어떻게 해. 당신 어머니가 숨겼어요. 그 아이의 출생 기록, DNA 재검사 결과 다 가지고 있어요. 도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 난 내 동생의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였나?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알겠죠?
당신도 나도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잠시 침묵. 비가 얼굴을 때렸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진실 세상에 알립시다.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만해야 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멈춰 세웠어요. 그럼 나라도 죗값을 치를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니까.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속죄는 벌이 아니라 용서예요. 그럼 당신은 나를 용서합니까? 윤서가 눈을 감았어요.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언젠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비가 그치고 달빛이 흘러내렸어요. 배 위로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이제 누구의 피로도 정의되지 않아. 이 아이는 진심으로 태어난 생명이야. 그리고 멀리서 도윤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피는 거짓말을 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며칠 뒤 도윤은 병원을 퇴원했어요. 회장의 장례 이후 강신그룹은 완전히 해체됐고 언론에서도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잊은 듯 세상은 다시 평온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잊을 수 없었어요. 윤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배는 한껏 불러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가 조용한 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죠. 문이 두드려졌어요. 낯익은 목소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윤서가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었다. 이제 예전의 강신과 전무의 얼굴은 없었어요. 수척하고 한참 동안 길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찾아올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조용히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많이 미웠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나를 증오했겠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미워하기엔 너무 늦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가 물었어요. 태윤 씨는요? 멀리 떠났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대요. 그게 그 사람답네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려 합니다. 새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도윤은 윤서의 배를 바라봤어요. 곧 태어나겠네요. 네. 이 아이는 누구의 피로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내 아이예요.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제 이름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윤서 씨, 그날 당신이 했던 말. 피는 거짓말을 안 해. 이젠 그렇게 믿지 않아요. 피는 때로 진심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윤서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요. 진심은 피보다 오래 가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리며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죠. 윤서는 속삭였어요. 이제 엄마는 괜찮아. 너는 죄의 피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태어날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윤서는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 진심을 열고 매일 아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윤서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잔잔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피보다 진심을 늦게 배운 사람이었단다.
그래도 마지막엔 엄마를 이해해줬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나도 언젠가 진심을 알게 될까?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야. 창밖에 햇살이 부서지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밀려왔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낯익은 그림자가 문턱에 멈췄죠.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머리엔 흰빛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윤서는 숨이 멎은 듯 그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때 못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고마웠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젠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참 닮았네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아이는 누구의 피도 닮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을 닮았죠. 바람이 불었고 카페 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만. 그가 떠나자 윤서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살 아래에서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파도 봐. 빛나?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죠. 사랑은 피로 시작됐지만 진심으로 완성됐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조용히 건배하듯 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살아남았어요. 카메라는 멀어지고 바다 위로 석양이 번졌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결국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거예요.